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야로슬라블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입니다. 10대 사탄 숭배자들이 4명의 청소년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토막내어 인육을 먹은 사건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연민이나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 발생한 4명의 청소년의 살인은 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살인 이후 청소년들의 토막난 유해는 땅속에 한 달 반 동안 묻혀 있다가 2008년 8월 12일에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잔혹한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범인들과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끔찍하고 충격적이며 10대 사탄 숭배자들의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제 이 사건의 관련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대 사탄 숭배 집단은 2006년 러시아의 야로슬라블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창립자는 15세의 콘스탄틴 바라노프입니다. 이후 니콜라이 오골로비아크와 알렉세이 치스티아코프라는 2명의 청소년이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되어 안톤 마코프킨, 세르게이 카르펜코, 알렉산더 보로노프가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구성원들은 몇 년 동안 잔혹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이 입단하는 의식을 위해 희생된 제물로는 개와 고양이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으로 입단을 하는 구성원들은 동물의 피로 입단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비밀스러운 장소를 찾아 모임과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야로슬라블 지역에 인적이 없는 숲속이나 묘지의 공터에서 사탄 숭배자들은 거꾸로 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십자가에 동물의 시체를 묻고 옆에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2008년 사탄 숭배 집단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창립자 바라노프는 여성 크세니아 코발레바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편지를 통해 사랑을 키워갔고 이후 이 메시지들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라노프와 코발레바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 있었고 수사관들은 바라노프가 그녀를 위해 사람을 살해했다고 추측합니다. 바라노프는 이때부터 사람의 피로 입단식을 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코발레바는 인간의 피로 사탄 숭배자에 입단하게 되며 연쇄살인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녀가 피로 입단하기 위해 피를 흘리게 된 희생자는 여성 올랴 푸오바와 아냐 고로오바였습니다. 올랴와 아냐는 알렉세이 치스차코프와 학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들은 같은 학급에 속해 있었고 이후 아냐는 안드레이 마코프킨과도 알게 되어 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냐는 마코프킨의 유혹에 넘어가 그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6월 28일 저녁 사탄 숭배 집단은 니콜라이 오골로비아크의 아파트에 모였습니다. 그날 저녁 올랴와 아냐도 오골로비아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은 이미 올랴와 아냐를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소녀들은 그들이 음악 문화에 속하는 그룹이라고 생각했지만 잔혹함이나 사탄 숭배라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올랴와 아냐가 만취 상태가 되자 그들을 의식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오각형 모양으로 서서 중앙에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때 바라노프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올랴와 아냐에게 달려들어 단검으로 찔렀습니다. 이후 안톤 마코프키는 마체테로 시신을 참수했고 살인자들은 잘린 머리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이후 시신을 절단하고 일부 신체 부위와 장기를 잘라냈습니다. 사건 자료에 따르면 숭배자들은 가슴을 자르고 심장과 혀를 꺼내어 구워 먹었습니다. 코발레바는 희생자의 피로 세례를 받았고 절단된 시신은 근처 여러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이후 사탄 숭배자들은 오골로비아크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2008년 6월 29일 저녁 사탄 숭배 집단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알렉세이 솔로비오프라는 사람이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코발레바와 마찬가지로 그를 집단에 들이기 위한 새로운 의식의 희생자로 안드레이 소로킨과 바랴 쿠즈미나가 선택되었습니다. 소로킨은 이전부터 사탄 숭배자들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올랴와 아냐처럼 음악문화 모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집단에 가입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반면 바랴 쿠즈미나는 우연히 의식 장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로킨하고 사귀는 사이로 그와 함께 오골로비아크의 아파트에 갔다가 의식 장소로 갔던 것입니다. 의식은 전날 밤의 시나리오를 반복하려 했지만
발야 쿠즈미나는 사탄 숭배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코발레바는 그녀를 붙잡아 두기 위해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돌렸습니다. 발야가 안심한 순간 사탄 숭배자들은 그녀와 소로킨에게 달려들어 칼로 공격했습니다. 소로킨은 저항하려 했지만 수적 우세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참수당하고 사지가 절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기록의 내용에 따르면 소로킨이 살해될 때 오골로비아크는 칼로 자르는 횟수를 666번까지 세었다고 합니다. 가장 지치지 않았던 사람은 마코프킨으로 다른 이들이 지쳐갈 때도 시신을 절단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각 조직원들에게 특별한 역할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칠스차코프는 지옥의 비서로 기록을 남기고 희생된 피해자들의 피부로 만든 죽음의 책을 작성했습니다. 오골로비아크는 전사로 희생자들의 목을 처음으로 베며 살인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마코프키는 주동자로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살인 계획을 세우며 의식 장소에서 오각형 모양으로 서도록 명령했습니다. 소로킨과 발야의 유해는 다른 시신들처럼 구덩이에 묻혔고 그들의 옷은 모닥불에서 태워졌습니다. 사탄주의자들에게는 이미 다음 희생자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또 다른 소녀였는데요. 그녀는 가까스로 도망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탄주의자들에게 팔을 베어 피를 마시게 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슬레니코바도 희생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드레이 소로킨하고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입니다. 만약 범인들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두 여성도 참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살해된 피해자들은 즉시 실종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록 페스티벌에 간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스티벌이 끝나고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월 초 실종된 청소년들의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주요 용의자들인 치스차코프, 오골로비아크, 바라노프, 코발레바, 그리고 마코프킨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서로를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전화번호를 삭제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이들은 메시지를 거꾸로 작성하여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며칠간의 신문 끝에 바라노프가 먼저 무너져 시신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다른 이들도 자백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마코프키는 체포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그의 외모를 제보하며 숨은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긴 검은 머리에 피어싱을 하고 있었고 손톱에는 검은 매니큐어를 발랐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코프킨이 있는 장소로 출동했습니다. 마코프킨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정신병자인 척했습니다.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그가 체포되었을 때는 평범한 머리 스타일에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매우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경찰에게 협조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도 그가 맞는지 의심했으나 그가 마코프킨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마코프킨은 자신이 체포될 것을 예상하고 감옥 대신 정신병원에 가려고 정신병자 행세를 했습니다. 그는 거리로 나가 지나가는 구급차를 보고 정신분열증 발작을 가장하였습니다. 그때 구급차는 그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에게 진단을 내렸지만 경찰은 그가 단지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마코프킨을 병원에서 경찰서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의료진은 그를 보내기를 꺼려했지만 결국 신문을 위해 그를 데려갔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그는 뒤에 사탄이 서 있다. 그가 너희 모두에게 복수할 것이다. 사탄이 내게 손을 내밀고 있다며 이상한 말을 하고 정신분열증 환자의 연기를 잘했지만 경찰서에 도착하자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정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자들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 거의 친구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또한 사탄주의에 대하여 공부하고 관련 서적을 읽으며 그들과 같은 언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수년간의 수사 끝에 이 사건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고 절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수많은 조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특히 DNA 분석 없이는 신체 부위가 어느 피해자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긴 수사 기간 동안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사건 기록은 35건이 넘었습니다. 첫 재판은 2010년 2월 24일 비공개로 야로슬라블 주 법원에서 열렸고 마지막 선고는 7월 2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사탄주의자들은 고개를 높이 들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범죄자들은 오만하게 행동했고 후회가 아닌 미소가 얼굴에 보였습니다. 안드레이 마코프키는 맨가슴을 드러내고 화장을 한 채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했고 심지어는 기자의 마이크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반성의 여부를 물었을 때 모두가 침묵했으나 마코프키는 미소를 지으며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 중 유일하게 세르게이 카르펜코만이 얼굴을 가린 채 재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충격에 빠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희생자들의 부모님들은 시신의 상태와 각 부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구워 먹었는지, 어떻게 절단되었는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이 들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청년이 소녀들에게 달려들어 여러 차례 칼로 찌르고 머리를 몸에서 분리한 이후 시신을 모독했습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자들은 시신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분리했으며 신체의 일부를 묶고 옷과 개인 물품은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의식 중에 또 다른 청소년과 그의 여자친구가 같은 방식으로 살해되었다고 검사가 읽어가는 내용을 듣게 된 유가족들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2010년 7월 26일 야로슬라블 주 법원은 유일하게 성인이었던 니콜라이 오골로비아크에게 피해자, 매장지를 모독한 혐의, 사전 모해, 시신 훼손 등의 혐의로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2030년에 출소할 수 있습니다. 사탄 숭배 집단의 창시자인 콘스탄틴 바라노프는 4명의 살인 조직, 사전 모의에 의한 살인, 시신 훼손, 절도 등의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렉산드르 보로노프도 10년형을, 알렉세이 솔로비오프와 알렉세이 치스차코프는 각각 9년형을, 크세니아 코발레바는 8년형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세르게이 카르펜코는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 않아 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대신 농장형 노동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범죄의 수와 잔혹성에 관계없이 최대 10년형이 최고 형량이라고 합니다. 마코프키는 정신이상으로 판결되어 강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사 기간 동안에만 구치소에 있었고 코스트로마의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2011년 1년 만에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마코프킨의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범죄자들을 용서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그들을 저주했고 딸의 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무언가를 놓쳤다는 죄책감에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대부분은 형기가 만료되어 자유의 몸이 되어 거리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니콜라이 오골로비아크만이 여전히 감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2030년이 되어야 형 집행이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악명 높은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교도소에 수감자를 모집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전투에서 죽으면 손실을 입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세가 된 니콜라이 오골로비아크가 바로 자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6개월 동안 복무하다가 부상을 입고 다리가 불구가 됐다고 합니다. 10대들의 범죄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